안녕하십니까. 한림부동산TV 황태성입니다. 박진수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발표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6일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오세훈 재개발부터 빗장 푼다. 네, 6대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이게 이제 헤드라인 이슈 체크인데요. 그러면 재개발 빗장을 어떻게 풀고, 그리고 규제 완화를 6가지의 완화 발표를 했는데 이 6가지 완화 내용이 무엇인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까지 발표 내용이 5년간 네, 24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재개발 빗장부터 풀겠다. 그리고 규제 완화, 이 중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최대의 그 규제였던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를 하겠다. 네. 그리고 서울시 주도의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구역 정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겠다. 요게 줄어드는군요. 이제 요게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그러면 한번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발표한 이제 내용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이걸 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네, 자, 이 발표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그러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혼선과 서민주거의 불안 확대를 종식시키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재개발이 2015년 이후에 재개발 구역 지정이 무과됐잖아요. 네, 없어졌죠. 그 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에 우리가 도시재생 선도구역 지정이 되면서 약 한 그 당시 한 375군데인가요? 우리 유타운 394군데 유타운 지정이 해제가 됐죠. 해제가 됐었죠. 네. 그래서 재개발 구역 지정이 없었다. 네네. 그러므로 인해서 주택 상승 요인이 되었었다. 그래서 지금은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취지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왜 재개발인가? 뭐 재개발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강북 쪽에 이제 많이 시중이 되어 있죠. 지금 한남 뉴타운, 핫한 한남 뉴타운도 이러한 재개발 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기름 뉴타운, 뭐 홍제, 뭐 기타 등등 강북 지역의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에 노후화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네네. 예, 이런 지역을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 정상화를 시키겠다라는 네. 취지입니다. 자, 그럼 재개발의 문제점이 뭐였냐? 이게 이제 구역 지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아까 뭐 법적인 규제 요건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현행의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현행 법적 요건이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주거정비 지수제라는 것을 첨가를 시켜가지고 네. 구역 지정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네. 네, 이런 것을 이번에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 다음에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가 됐어요. 이거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약 한 5년 정도 걸렸어요. 네. 그리고 해제구역의 재추진에 이제 미온적이다. 뭐냐면 지금 이제 뉴타운이 해제가 되고, 그동안 정책적으로 뭐, 박원순 시장과 뭐 뉴타운을 오세훈 시장이나 이명박 시장이 제정했던 뉴타운을 해제하면서 이제 서울 시민들이 정책에 대한 어떤 이제 불신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발표가 돼도 소극적으로 또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개선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재개발 규제 완화 6가지,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네.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를 하겠다. 공공계획을 통한 구역 지정, 기간 단축 및 지원을 해주겠다. 주민 동의율 간소화 및 명확화를 하겠다. 네. 재개발 해제구역 신규 지정 활성화를 하겠다. 제2종 7층 일반 주거적 규제를 완화하겠다. 매년 재개발 구역의 공모 추진을 하겠다. 네. 제가 봤을 때 1번부터 5번까지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거정비 지수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 주거정비 지수제 때문에 사실은 이 구역 지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여기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일반 이제 서울 시민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제 법정 요건 현행 유지에 노후도의 동수가 3분의 2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재개발 구역의 천동에 뭐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 뭐 이런 것들이 혼재가 되어 있을 때 이 중에 3분의 2 이상, 동수로 3분의 2 이상이 노후도를 충족해야 돼요. 일정 기간의 연한을 지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필수 항목이에요. 네. 그 다음에 면적이 10,000회배 이상이어야 되고 적게는 안 해주겠다. 네. 예, 도시 미관상 어떤 도시의 어떤 기반시설 문제 때문에. 그리고 선택 항목에 보면 노후도가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 과소필지 40%. 아까 동수와 상관없이 또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네. 해줘야 돼요. 네. 네. 그 다음에 연면적이라면 건축 면적이 합계예요. 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 과소필지 40%. 이제 이 이야기는 과소필지라 하면 기준 면적으로 대지 면적의 기준으로 90회배 이하의 토지가 40% 이상이 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후화되고 도시의 어떤 그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과소필지 90회배라고 하면 30평도 안 되는 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으면 굉장히 주거환경이 이제 열악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토지들이 많을수록 해주겠다라는 의지고요. 호수 밀도가 60세대 헥타르당 그러면 1헥타르당 호수 밀도가 60세대 이상이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계획을 통한 기간 단축 및 지원을 해주겠다. 지금 현행 5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주민 제안서부터 사전 검토까지 6개월, 네. 그 다음에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 계획 수립까지 타당성 조사 12개월,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 10개월, 정비 계획 수립 20개월, 정비구역 지정 법정 절차 12개월. 네. 지금 요 가운데 공공기획, 요게 이제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해가지고 공공성 확보하고 가이드라인 제시를 기간 단축 서울시에서 해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공공기획의 전면 도입. 네.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에 공공성 확보하고 가이드라인을 서울시에서 직접 챙겨주겠다. 그래서 14개월로 단축을 시켜야겠다. 이게 지금 다 합쳐보면 42개월이에요. 그죠? 이거를 14개월로 단축하겠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이게. 상당 기간이 줄어드네요. 그리고 나머지 정비구역 지정의 법정 절차를 연락공고하고 도계의 심의를 하겠다라는 이 절차가 보통은 도계의 심의 올라가면 한 3번 이상 첫 번째 통과되는 사례가 없어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네. 그 절차를 왜냐하면 공공계획 전면 도입을 했잖아요. 네. 아마 이 안에서 도계위에서의 어떤 자문이나 이런 게 이제 아마 절차가 이루어질 거예요. 네. 그렇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한 번만에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거죠. 이게 중복되는 면을 서울시에서 줄이겠다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네. 의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년으로 변경을 하겠다. 2년 안에 기간 단축을 하겠다. 굉장히 서울시에서 획기적인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대책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현행은 주민 동의율 간소화와 명확화를 하겠다. 주민 제안을 동의를 10%만 받으면 현행은 출발을 했어요. 네. 근데 주민 제안을 동의를 30%로 상향 조정했어. 이 의지는 주민이 30%까지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주면, 동의를 해주면, 제안을 해주면 그때부터는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2년 안에 빨리 진행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주민 제안을 할 때 동의를 30% 받으면 어느 정도 주민 동의가 네. 많이 됐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하면 아마 3분의 2 동의 받는 데까지 아마 빠른 시간 안에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의지도 30%까지를 주민 동의를 해와라 하면은 빨리 해주겠다. 이런 이제 이러한 의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해제구역의 신규 지정 활성화를 하겠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타운 해제가 됐잖아요. 네. 그 지역 중에 또 필요하면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면 해주겠다라는 의지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노후가 이제 불량한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 우리 지자체 단체장이나 또는 서울시에서 그런 지역으로 판단이 되면 주민 합의만 이루어지면 해제 지역의 정비 사업을 제출을 해주겠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2종 7층의 일반 주거 지역 규제를 완화해주겠다. 네. 지금 이제 서울시의 대부분의 2종으로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한 지역이 많습니다. 네. 이 지역은 용적률을
허용 용적률이 이제 2종은 200%까지 허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2종 일반 주거지역의 7층 이하로 제한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아, 일본 포기해야겠. 예, 층수 제한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완화해주겠다. 층수를 열어주겠다. 그리고 2종임에도 불구하고 층수를 열어주다 보면 네. 좀 규모가 있는 토지들은 뭐 도시 기반 시설로 기부 체납을 하거나 뭐 예를 들면 도로나 공원이나 뭐 이런 걸로 기부 체납을 하거나 아니면 건물로 기부 체납을 하거나 네. 뭐 이랬을 때 용적률을 250%까지도 완화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택 공급을 완화를 해주겠다.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이제 지금 상황입니다. 활성화 방안 6. 매년 재개발 구역의 공모 추진을 하겠다. 제가 봤을 때 아까 1번부터 5번까지만 해도 굉장한 이슈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재개발 구역에 필요하면 공모 추진을 통해서 연간 25개 구역을 발굴해서 주택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완화를 해주다 보면 우리가 또 우려되는 것이 투기 세력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죠? 이제 이게 저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강남 재건축 완화해주겠다라고 해서 주택 가격이 갑자기 상승을 하다 보니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근을 주되 또한 채찍을 주겠다. 이제 규제를 하겠다. 그 투기 세력 유입 차단을 위한 규제를 하겠다. 이게 이제 재개발 구역의 공모일, 권리사정 기준일로부터 지분 쪼개기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 제한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분 쪼개기하고 건축허가 제한하고는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다세대나 뭐 연립주택이나 이런 걸 지면 그게 이제 소유권, 한 세대가 소유권을 갖게 되잖아요. 결국에 네. 지분 쪼개기거든요. 그 다음에 지상권을 여러 사람으로 또 명의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그것도 지상권을 갖게 되고 네. 이제 이러한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묶는다. 네. 이런 이제 투기 세력 유입 차단을 위한 이제 원천 채찍, 네. 요거를 또 강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향후 추진 계획이 기본 계획 변경을 이제 6월 달에 하고 시의견 정치 8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9월, 기본 계획 변경 고시를 10월, 그 다음에 21년 10월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갈지 못 갈지 이제 그렇지만 어느 누가 이제 시장에 당선이 돼도 좋은 법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연이어 계속 말씀이시죠. 연이어서 가기를 좀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게 이제 오세훈 재개발 빗장부터 푼다 6대 규제 완화 방안 발표에 대한 26일 기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좀 이해가 좀 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좀 쉽게 좀 설명을 더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짧은 관계로 나중에 또 좀 더 이런 전문 용어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얼마 전에 발표된 서울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이 있게 되면 바로 여러분께 또 다시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